저한테 중요한 거는 네. 그분이 언론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사법 이 시스템의 피해자고. 그래서 그분의 가치를 일반인들이 평가하기 매우 불리하고 어려운 구조 속에 놓인 사람이다. 놓인 정치인이다. 내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냥 기계적으로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그런 거군요. 일단 나는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언론에 노출돼도 내 소신을 지킬 수 있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경로로 어떤 매체 기사를 봤는지도 몰라요. 뭐 조중동 안 본다? 보게 됩니다. 보게 돼 있어요. 네. 그냥 우리는 제목만 보잖아요. 제목으로 이미 상당 부분이 다 이 인상이 잡혀요. 내 어떤 관념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맨 밑에 댓글 보면 또 그렇게 강화되기도 하고. 강화되죠.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당할 재간이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는 질문이 그때 비로소 가능한데 저를 자주 만나시면 되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매체 비평이 왕성해져야 합니다. 매체에 대한 비평. 매체 비평이 왕성한 환경에서 언론을 대하면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언론들끼리 이 동료의식이 있어서 서로 안 싸워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KBS가 매체 비평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KBS 정현주 사장 시절에. 정 사장이 2008년도 MB 때 쫓겨난 뒤로 그 프로그램 폐지됐습니다. 그때 KBS의 그 매체 비평 프로그램이 보수 신문의 보도 비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맥락이 이어진 게 저널리즘 J입니다. 그거 역시도 지금 없어요. YTN에서 변상욱의 뉴이저에서 매체 비평을 고정적으로 했습니다. 그 뉴이저도 지금 그 코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매체 비평은 아주 짧게 단기적으로 시도된 적은 있지만 이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언론의 기본적인 보도 콘텐츠로 매체 비평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기본이. 서로가 서로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하는 언론사들의 보도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외회하지만 그게 기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런 매체 비평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그 보도 비중을 늘리는 매체를 지원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포털 개혁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한번 듣고 싶기는 한데 저는 KBS하고 포털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때리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단골로 국정감사에 불려 나와요. 포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포털의 문제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포털 문제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포털이 왜 이렇게 노출의 문제, 여기서 이제 어떤 불공정하다는 거, 뭐 아무튼 뭐 독과점이라는 맨날 그런 규정을 하는데 그럼 왜 못 고치죠? 본질을 못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포털의 노출은 포털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CP사라고 하는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들이 포털보다 힘이 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센 언론사들이 합당하게 견제되고 규제되지 않으면 모든 게 공연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본질은 어쨌든 이 그 소위 말하는 언론 그거의 개혁이고 주류 언론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뀌어야 이게 통제가 안 되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안 좋은 행위들을 영향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어요? 만약에 포털을 막으면 딴 데에서 그게 터질 겁니다. 포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힘센 미디어가 세게 푸시를 하면 받아줍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계류 중인 게 민주당에서 얘기한 그 언론중재법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약간 좀 부족한 어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거는 뭐 발의한 분들도 이게 이제 발의하고 수정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완전치 못하다는 거는 다들 알아요. 현실적으로 이것만큼은 하겠다라고 요만큼 남겨놨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만약에 그 시점에 막 요만큼이라도 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언론의 저항도 있었고 또 언론을 설득하는 어떤 기술도 좀 부족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뭐 저라면 조금 더 수정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네.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이번 국회는 끝난 거예요. 21대 국회는 끝난 거고요. 22대 국회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법안을 만들 것인가. 네. 그리고 이 법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저는 필수적으로 언론의 책임을 묻는 법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잖아요. 예. 이렇게 강력하게 물으려면 이런 안 좋은 보도가 나오는 이 시스템이 개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개선하는 법이 같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이제 미시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기자들이 기사를 기계가 찍어내 듣습니다.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까요? 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월급 받아야 되니까.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보도자료 그냥 베끼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사를 썼는데 선배가 위에 제목을 바꿔요. 어떤 거는요, 제목에 아주 비중 있게 실린 내용인데 내용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제목이 다 한다. 제목이 다 해야지. 제목 장사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또 강요하니까 본인 스스로도 선정적인 제목을 뽑아요. 이런 것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할까? 그렇게 정치질을 하는 기자가 극소수 있죠. 그런데 이 구조 속에서 내몰리는 언론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이런 이제 언론 노동자들의 직업 윤리를 짓밟아 버리는 이 부분을 개선해줘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후보님 말씀 듣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후보님을 왜 영입했는지 솔직히 좀 느낌이 들어요. 영입 인재가 14호신가요? 기자님께서? 네, 후보님께서 14호. 혹시 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입을 얘기하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혹시 있었던 뭐 어떤 비하인드 이런 것 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절차는 제가 공개할 수 없어요. 절차는 공개가 안 보안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럼 지켜야죠. 뭐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먼저 전화 왔다, 뭐 몇 시에 전화 왔다, 막 요런 것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뭐 이 호수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긴 한데. 제가 14호잖아요. 14호. 2월 2일에 발표됐습니다. 영입 제안은 제가 아마 1호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영입 제안이 엄청 일찍 왔어. 작년에 왔었단 얘기인가요? 이른 시점에 왔고. 사실상 1호다. 그때 제가 이제 인재 영입 절차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대충은 알고 있어요. 이전에 민주당으로부터 3차례 영입 제안을 받은 적이 있고. 벌써 이미 받으셨구나. 그래서 그리고 시기도 보통 한 12월 말이나 1월 초부터 시작해서 발표가 되고. 그러면 제안은 뭐 빨라야 한 11월쯤 아닐까 이제 그랬는데 한참 일찍 저 연락이 와서 좀 빠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로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입을 닫아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어서 요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이동관 방통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고 그래서 언론 문제가 뜨거우니까 안에서 대응할 인력이 필요해서 전문가로서 내년 총선과 더불어 지금 당장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제안이 처음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이어서 후보님도 어쨌든 외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권의 뭐 연결점과 뭐 고민, 스스로의 고민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 후보님이 보시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요. 저한테 중요한 거는 그분이 언론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사법 이 시스템의 피해자고. 그래서 그분의 가치를 일반인들이 평가하기 매우 불리하고 어려운 구조 속에 놓인 사람이다. 놓인 정치인이다. 제가 신뢰하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지금 민생의 깃발을 쥐고 있는 유일한 정치인은 자기 눈에는 이재명밖에 안 보인다. 그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별로 좋은 평가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해요. 그것만은 인정한다. 지금 우리 정치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뭐라고 할까요? 막 이제 말이 푸근하고 소위 말해 점잖고 온화하고 그러면 좋은 정치인인가요? 바꿔야죠. 잘못된 뭘 해야 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제안을 해야 되고. 그런 행동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 이재명이다. 저는 그 규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왜 이런 평가들이 왜 더 넓게 공유되지 못하나? 그건 저는 언론이 씌운 프레임, 검찰이 씌운 프레임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그것의 최대 피해자는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다. 우리가 언론 개혁을 하자고 하잖아요. 네. 검찰 개혁하자고 하잖아요. 네. 거기 상징적인 피해자가 있는 대표로 있는 당이 민주당이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언론 개혁의 필요성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극명하게 우리 사회가 선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막잔하고 막잔인가요? 네, 막잔 예. 하고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 민주당의 지금 당원분들이 많이 지쳐 있으시고 힘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을 이재명 대표가 아깝게 석패를 하고 나서 지방선거 연달아 지고 또 민주당 전당대회 거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부상해서 지금 이제 총선까지 치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지자들의 핵심 포인트는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실 당의 주인은 당원인 거잖아요. 그 얘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도 이제 내부 총질하는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를 향해서 잘 싸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에선 찍소리 못하고 내부에서 총 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싸울 때 싸워주고 시민을 위해서 싸워주고 또 개혁도 필요할 땐 하고 또 그런 지지자들의 성향이 딱 일치될 것 같은데 그런 지지자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민주당의 핵심으로 만들어주세요. 아, 그러면 이거 다 정리된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게 진짜 끝인가요? 예. 더 말씀드릴까요? 아,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예. 이렇게 저를 만나보면 네. 어떤 인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쾌하시고. 저는 상대를 설득하는데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 싸워서 설득을 하든 싸워서 이기든 아니면 웃으면서 얘기해서 설득을 하든 토론을 하든 저는 다 자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승리는 피 흘리지 않고 쟁취하는 승리잖아요. 네. 그래서 말로 굴복을 시켜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면 그 길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아, 저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칼 들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회피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릴 수 있죠. 흘려야 하면 흘려야죠. 그래 오셨고 지금까지 저는 이 양쪽의 싸움을 다 각오할 수 있어야 유연해지기도 하고 강단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와. 근데 나는 온건주의야. 나는 강하게 투쟁해야 돼. 이 두 부류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보시는. 저는 이게 너무 건관지다고 생각할까봐 지금 두려운데 자신 있습니다. 패기죠. 이게 뭐 건방이라기보다는 패기 있게 보실 것 같아요. 와, 진짜 필요한 사람이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 후보님 모시고 식사 간단히 하면서 방송 마쳤는데 아무튼 후보님 바쁘시니까 또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마지막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말. 네. 아까 제가 여러 말씀 드렸는데 하나만 기억하자면 개인은 미디어를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문제 있는 보도에 대해서 빠르게 공유하고 이런 연대, 언론에 대응하는 연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언론 개혁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정문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온가족 과채 활력 음료 아임굿입니다. 아임굿은 간에 좋은 녹조류인 스피루리나를 통해 식물성 단백질 음료로 개발을 시작해서 추가로 패션 후르츠와 미나리, 사양 벌꿀 등을 넣어서 바로 이 과채 음료로 완성을 하였습니다. 성분 검사 결과 비타민 5종, 미네랄 6종, 아미노산 18종 이렇게 한 포에 무려 30종에 가까운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과채 음료인데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기력 회복과 활력을 충전하는 음료로 드시면 되고 음주 전후에는 숙취해소 음료로 드시면 아주 딱 좋습니다. 특히 이 미네랄 6종에서는 철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혈관의 피 안에 산소를 공급하는 헤모글로빈의 주요 성분이 바로 이 철분입니다. 뇌의 산소 공급 부족으로 생기는 빈혈, 두통, 피로, 탈모 증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임굿의 핵심 원료인 또 스피루리나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간 기능 개선 효과를 주고 피부 건강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 능력까지 같이 향상시켜 줍니다. 만성 피로 직장인, 그리고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 육아 가사로 지친 주부, 기력 회복이 필요한 부모님 등 온 가족 활력 음료는 아임굿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수면의 질, 뭐 집중력, 컨디션 저하, 뭐 무기력증, 짜증, 예민함, 우울감 이런 것에도 개선 효과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이 아임굿의 리뷰를 달아주셔가지고 이 평점 5점 만점에 지금 5점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리뷰 짧게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만성피로로 고생했습니다. 비타민 영양제를 먹고 잠도 많이 잤는데 항상 피곤에 찌들어 출근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아임굿을 보고 속아보자 하며 구매를 했고 2주 이상 복용했지만 역시나 그냥 광고구나 생각했습니다. 남은 게 아까워서 빨리 먹고자 남은 건 2개씩 먹어 치웠더니 10수년간 달고 산 만성피로가 없어졌습니다. 아침에도 알람 전 일어나고 영업부서 특성상 장시간 장거리 운전에도 피곤한 게 없습니다. 좋은 음료를 좋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사업 번창하시고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아임굿은 한두 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딱 사신 다음에 구매하시고 5일에서 8일 정도는 꼭 드셔보시고, 그러니까 2주 동안은 충분히 드셔보시는 걸 사장님께서 권장해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뭐 한 2주 동안은 쭉 하루에 2포씩 먹어봤는데 확실히 아침에 개운함을 느낍니다.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쿠팡과 네이버 등에서는 정가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오락실 또는 사장님한테 직통으로 문의를 하셔서 4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010-9129-0880 여기로 문자나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자, 아임굿. 아.